지난 12월 13일 전주시와 롯데쇼핑이 종합경기장 개발 변경 협약에 따른 민관협력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처음 추진된 지 무려 18년 만에 비로소 본격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에 따라 2028년까지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을 갖춘 전시 컨벤션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종합경기장을 중심으로 지역경제가 새로운 동력을 갖추게 될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반면 롯데에 유리한 변경안이라는 지적과 함께 전주시의 재원 부담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전주 종합경기장의 구체적인 개발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화면 왼쪽부터 김용삼 전주시 종합경기장 개발과장, 박선전 전주시의회 의원, 그리고 JTBC 김진영 기자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을 먼저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주시와 롯데가 종합경기장 부지에 오는 2028년까지 3천억 원을 들여 국제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짓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2026년 5월까지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만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장에 대회의실 1개와 중소회의실 20개가 들어섭니다. 공사비 3천억 원 가운데 2천억 원은 전주시가 롯데 경기장 부지 3만 3천 제곱미터로 제공하고 나머지 1천억 원은 자체 부담합니다. 또 롯데는 경기장 부지에 4성급 호텔과 백화점 등 판매 시설을 조성합니다. 전주 시민들께 누구나 편히 즐길 수 있고 자주 찾고 싶은 새로운 쇼핑, 여가, 문화의 공간을 조성할 계획으로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시립미술관과 문화원형 콘텐츠 체험 전시관, 미래교육 캠퍼스, 메타버스 실증 단지 등도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1조 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들 시설이 들어서면 국제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갖춘 마이스 복합단지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주만의 특화된 마이스 산업을 발굴 육성하여 우리 시가 글로벌 관광도시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는 신성장 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변경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년 2월에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종합경기장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4월쯤 철거 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게 2005년에 전라북도가 전주시의 그 경기장을 무상 양해하면서부터 사업이 본격화됐는데요. 김지영 기자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은 전주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송화진 시장은 2012년 지어진 지 50년이 돼 안전 의료가 있는 종합경기장을 이전하고 호텔과 컨벤션 센터 등 부족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롯데쇼핑과 기부대 양여 방식으로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롯데는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을 전주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지어 전주시에 기부하고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부지 6만 3천 제곱미터의 소유권을 롯데에 무상으로 양여한다는 내용입니다. 컨벤션 센터는 전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직접 짓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김승수 시장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됩니다. 종합경기장에 대규모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지역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종합경기장 부지를 대기업의 소유권을 넘기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여론 때문인데요. 이에 전주시는 롯데에 제공하는 부지를 2만 8천 제곱미터로 줄여 소유권 무산 양도가 아닌 장기 임대 방식으로 바꿨고 대신 롯데로부터 5천 제곱미터의 컨벤션 센터를 기부받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송 시장 때는 롯데가 야구장과 육상 경기장을 지어 기부하기로 했는데 기부 대상이 컨벤션 센터로 바뀐 겁니다. 또 전주시는 절반이 넘는 면적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해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민선 8기를 맞아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은 종합경기장을 마이스 산업의 거점 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우범기 시장의 구상에 따라 또다시 변경됐습니다.
전주시는 컨벤션 센터를 기존 계획보다 4배 큰 2만 제곱미터로 확대 짓기로 하고 공사비 3천억 원은 롯데 종합경기장 3만 3천 제곱미터를 대물 변제 방식으로 넘겨 2천억 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1천억 원은 직접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또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도 전주시가 재정을 투입해 짓기로 했습니다. 네, 김지영 기자가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만은 이 사업이 사실 그동안 여러 가지 우여곡절 또 그 계획 변경으로 터득거려 왔습니다. 무상 양여가 2005년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제 사업이 처음 시 차원에서 구상됐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2002, 3년 정도였으니까 넓게 보면은 한 20년 넘는 세월 동안 지금 추진이 되어 왔는데요. 시장도 역대 김완주 시장, 송화진 시장, 김승수 시장 거쳐서 지금 우범기 시장까지 왔습니다. 이번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변경이 돼서 이제 본격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는데 과장님 이번에 바뀐 변경안의 핵심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변경안의 핵심은 2012년도에 육상경기장, 야구장을 기부대 양여 방식에서 지금은 대물변제 방식으로, 대물변제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은 그때 이제 컨벤션 센터가 이제 공공시설이고, 그다음에 수익시설은 호텔, 백화점, 2012년도에는 쇼핑몰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은 빠지고, 그리고 이제 면적도 종합경기장의 57%인 63,786평방미터를 주는 대신에 면적을 줄였습니다. 면적은 27%인 33,000평방미터로 줄였고, 그다음에 금액은 사업비 금액은 2012년도에는 950억 원이었는데 지금 이제 컨벤션센터 3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업 기간을 66개월로 명시를 하고 2012년도에는 착공 기한 시점을 안 줬습니다. 그때 실행력이 확보가 안 됐는데 이번 변경 협약에서는 변경 협약일로부터 착공 시점을 30개월 이내로 확정을 졌기 때문에 이제 롯데쇼핑과 전주시 간의 이제 실행력, 사업에 대한 추진 실행력을 확보한 것이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지게 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2028년까지 우리가 전시 컨벤션 센터 그리고 또 백화점, 호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박선전 의원님 어느 정도 규모로 들어가지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이제 마이스 복합단지 핵심 시설인 우리 전시 컨벤션 센터는 지하 1층, 그다음에 지상 3층에 연면적 82,400평방미터, 약 한 25,000평 정도 되겠죠. 그다음에 전시장 규모로는 옥내 10,000평방미터, 5개 10,000평방미터에서 20,000평방미터로 건립이 되고요. 2,000명 이상 수용할 수 있는 대회의실이 1개소, 그다음에 중소 회의실은 20실 이상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주차장은 1,350대 정도로 충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시 컨벤션 센터의 어떤 필수 지원 시설인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4층으로 연면적 23,000평방미터 규모로 4성급 이상으로 200실 이상 건립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백화점은 지하 4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15만 평방미터에서 20평방미터 규모로 기존의 백화점과는 차별된 복합물 형태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우리가 방금 거론된 시설들 이외에도 또 시가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시설들이 더 있지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첫 번째는 시립미술관입니다. 시립미술관은 사업비가 460억인데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시립미술관을 건립하고, 이제 두 번째는 문화원형 컨텐츠 체험 전시관입니다. 총 사업비는 286억 원입니다. 여기 국비가 200억 원을 확보했고 나머지는 시비를 부담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SI타운인데 총 사업비는 556억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250억, 도비, 시비 합쳐서 나머지 도비는 42억, 그다음에 시비는 264억 원을 투자해서 컨벤션센터 옆 인근에 지금 야구장 철거음 부지에 착공합니다. 체험 전시관은 내년 연말 착공 계획이고, 시립미술관 지금 건축 기획 용역이 끝나서 그것도 절차에 따라서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그 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나면 물론 뭐 마이스 산업의 거점이 되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시설들이 정상적으로 다 그 들어서게 된다면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이제 문화관광 복합단지가 될 수 있겠군요. 그 앞으로 이제 뭐 일부 예산이 확보된 것도 있고 이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요? 지금 마이스 종합경기장 마이스 산업은 우리가 지금 도의회에서 이제 동의 절차를 밟았고 그다음에 행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밟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제 산업부 전시산업발전협의회에서 산업부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산업부 엊그저께 갔다 왔는데 뭐 그 관련 부서에서 그 긍정적인 그 시그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월 중하순경에는 그 절차가 마무리되고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500억 이상이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이제 니맥이라고 지방투자관리센터인데 그 타당성 조사 이후에 행안부 중앙투자 심사를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하면서 좀 속도감 있게 해서 좀 절차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와 병행해서 우리가 도시개발계획 구역 지정 및 그다음에 개발계획 수립 또 동시에 그 건축기획 용역 그 이런 설계 건축기획 용역 거쳐서 설계를 해서 2025년도 7월까지는 7월 정도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밑그림은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만 앞으로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나 후속 절차가 1년 반 이상은 진행이 돼야 되겠군요. 예. 우범기 시장이 그 지난번에 이 협약식을 하는 자리에서 이 종합경기장이 마이스 산업의 중심지가 되면 우리가 지식 서비스 산업의 거점 공간으로 발돋움을 하고 국제도시로 나가는 발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역 안팎에서 상당히 사업이 늦어진 만큼 또 기대가 큰데 이 종합경기장 일대 변화, 지역 발전에 어떤 부분들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김지영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전주 컨벤션 센터가 운영되면은 적게는 수만 명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이 국내외 행사와 전시 등을 보려고 전주를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경기장 안에 숙박과 쇼핑 시설도 들어서지만 이렇게 많이 찾아오시는 분들을 수용하는 데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 지역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요. 인근 지역은 유동 인구가 늘면서 숙박과 관광, 쇼핑 상가들이 들어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침체가 된 인근 지역의 활성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주시의 체계적인 도시 계획 아래 이들 편의 시설들이 조성돼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고 컨벤션 센터 운영에도 이익이 되는 만큼 이와 연계한 면밀한 중장기 도시 계획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 주차장과 도로 등 교통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전주시의 철저한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선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뭐 종합경기장 부지에는 우리 대규모 전시 컨벤션 센터와 우리 4성급 이상의 고급 호텔, 그다음에 백화점, 우리 마이스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문화 예술 공간, 그다음에 청년 창업 기지가 될 스타트업 공간 등을 집적화해 사람이 모이고 경제가 꿈틀거리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우리 전주시 계획대로 우리 마이스 시설과 문화 공간,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간이 선순환 구조로 정착된다면 이는 기업 유치와 지역 특화 산업 발전, 그다음에 고용 창출 등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결돼 전주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과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동안 전시 컨벤션 센터가 전주나 전라북도 대규모 규모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행사 기회를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광주 광역시가 많이 뺏겼습니다.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개관이 되면 다양한 국내의 대규모 행사 유치전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경쟁 상대도 되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 그걸 극복해서 많은 행사 인원들이 전주시에 몰려오면 그 지역 상권이 살아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마이스 복합단지는 그 전시 등 행사 유치와 지역 특화산업 발전을 위한 공간으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한옥마을, 그다음에 이제 덕진공, 트라이앵글을 형성함으로써 이제 경제적인 파급 효과와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져 아마 지역 경제를 아마 획기적인 변화를 살리는 데 변화를 시킬 것이고, 이로 인해서 100만 광역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방금 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그 한옥마을이야 이제 뭐 전국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또 이 이제 관광의 외연을 시가지 전체를 좀 확산시켜 보자 이런 그 구상들을 여러 차례 해 왔습니다만, 요게 이제 종합경기장이 개발이 되고 나면 덕진공원까지 해가지고 시가지 전역으로 그 경계가 좀 넓어질 수 있다, 이제 이렇게 기대한다는 말씀이시죠. 그 과장님, 중간에 지금 제가 잠깐 생각이 난 건데요. 아까 의원님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우리가 당초에 이제 호텔을 5성급 호텔을 그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지역에 뭐 아주 고급 숙박업소가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최종 안에서는 4성급으로 좀 낮춰졌습니다. 문제는 없을지 우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그 이제 4성급 이상인데, 이제 저도 그 시장님이 그 많은 지시를 해서 롯데 호텔, 이게 서울, 울산 그 잘 운영이 되는 호텔을 갔다 왔습니다. 이제 4성급도 4.5성급 같은 그 규모가 있고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우리가 4성급 이상으로 지금 우리가 규모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 측면에서는 롯데 호텔이 그 아주 4성급이지만 한 4.5성급, 5성급 같은 그 규모에 관한 그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걱정을 하지 않고 4성급 이상도 워낙 시설이 좋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이제 지역에서 이 컨벤션 산업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 조금 있었습니다. 그 의원님, 의회 안에서도 이제 일부 그런 목소리 좀 꽤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올해 지금 여러 선진지들을 쭉 돌아보시고 나서 생각이나 입장들이 조금 바뀌시기도 했다죠. 다른 지역 가서 보셨을 텐데 보시기 전과 후가 어떻게 생각이 좀 달라지셨는지요? 물론 우리 시민단체 여러분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려한 점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저희가 여러 우리 국내에 있는 컨벤션 시설들을 견학하고 직접 또 눈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했던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번에 결정하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결정적인 역할이 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규모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가서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추진해왔던 것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많겠더라라는 것을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셨다죠? 글쎄요,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아무래도 이제 민선 8기 들어서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 방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다 보니까 우리 일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론이 사실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뭐 우리가 지난 9월 우리 404회 우리 임시의회에서도 우리 종합경기장 이전이나 복합단지 개발 사업 변경 동의안 등이 상정됐을 때도 저희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 총사업비나 우리 산출 근거, 그다음에 대물림 방식에 대한 변경의 타당성, 또는 협약의 유효성이라든가 재공모 또 해당 여부는 해당이 안 되느냐, 또 변경 협약 변경 내용 등을 적법성에 대해서 면밀하게 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어떤 사업 변경에 대한 그 협약 변경은 타당하다고 의원님들이 의견이 아마 집약이 돼서 본 동의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 여전히 지금도 시민사회에서는 일부 우려의 시선, 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그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상당히 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격이다, 뭐 이렇게 말씀들도 하고 계신데, 일단 시민사회에서 문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방금 저 의원님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절차상의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도 의뢰를 했다고 하는데, 과장님 보실 때 시민단체 지적사항 또 무엇이고 그에 대한 시의 입장은 어떤지 좀 정리를 해주시죠.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게 이게 2012년도에 협약서를 보면 기부대 양해에서 이제 이번 변경 협약은 대물변제로 바뀌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안부라든지 행안부 직접 찾아가 방문해서 자문을 받고, 그다음에 많은 고문 변호사, 그다음에 정부 법률 자문공단까지 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물변제 방식은 우리 지역만 하는 게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이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대물변제 방식은 공유재산법에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물변제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이 사업은 500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 도 감사나 그다음에 행안부 종합감사나 감사원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업하는 도중에서 이게 절차적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도 감사를 받고, 사업이 끝난 후에 과연 이 예산 투입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그 행안부 투용자 심사가 적정하게 그 규모가 결정됐는지, 그런 부분은 시민단체에서 우려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그런 감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 시민단체 우려, 저 김지영 기자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그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주시가 정부 감사나 행안부 유권 해석 등을 통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는 하고 있지만요.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시민단체 문제 제기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시민들은 이게 무엇인가라는 궁금증이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투명하게 종합경기장에 관련된 진행 사항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주시가 좀 열린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면 전시 컨벤션이 규모에 비해서 사업비가 조금 너무 많이 책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지적도 있습니다. 김지영 기자, 어떤 근거로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그 전주시의회 한승우 의원이 지난 9월 본회의에서 전주 컨벤션 센터의 사업비가 현재 건립 중인 부산이나 경기도, 고양시 등 다른 지역의 컨벤션 센터 사업비와 비교하면은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주시가 추진하는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 실내 건축 면적이 10,000제곱미터에 대회의실과 중회의실 55,000제곱미터를 포함하면은 모두 15,000제곱미터인데요. 여기에 드는 사업비가 3천억 원입니다. 1제곱미터로 계산하면은 2천만 원. 제가 한 평 3.3제곱미터에 6천만 원이 넘게 듭니다. 그런 반면에 경기도 고양시가 2027년까지 짓기로 한 킨텍스 제3 전시장은 7만 제곱미터인데 사업비가 6천억 원으로 1제곱미터에 1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다. 역시 2027년에 완공 예정인 부산 백스코 제3 전시장도 17,000제곱미터에 내 1제곱미터의 건축비는 한 800만 원이 좀 넘습니다. 결국 전주 컨벤션 센터의 건축비가 이들 시설보다 2배 넘게 들어간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예, 뭐 수치만 놓고 보면은 우리가 훨씬 미치는 장사를 한 거 아닌가, 협상해서,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드는데, 과장님, 시 어떻게 3천억이라는 컨벤션센터 건축 사업비는 이제 계략적으로 이렇게 계략적으로 해서 반영을 한 거고, 우리가 지금 설계를 우리가 건축 설계를 합니다. 건축 설계를 하면 건축 설계를 보면 과연 컨벤션센터 규모에 대비해서 그 설계에 정확한 설계 공사비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시민단체에 우려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를 하면 설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확정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우리가 대물 변제를 해서 기부 체납을 받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우리가 33,000평방미터를 주면서 지금 현재 감정 가격이 2천억인데, 나중에 건물이 싹 세 개 시설의 건물이 싹 지어지면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정산을 하면은 그때 이제 만약에 여기에서 정산할 경우에 이제 컨벤션센터 건축 설계했기 때문에 건축 사업비도 나오고 규모도 정확히 나오고, 이제 부족한 금액은 이제 우리가 시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는데,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은 건축 설계를 하면 정확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확정된 금액이라고는 볼 수는 없고 계략 설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그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착공할 때 보면은 설계에 의해서 착공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설계에 의해서 사업비가 나오니까, 이것은 이제 그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제 계략 설계를 한 겁니다. 계략 설계를 해서, 이게 계략 설계는 아니고 계략 사업비를 해서 타 지역의 유사 사례를 해서, 이게 이 사업비가 3천억이 픽스도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설계를 하면은 나오니까 그런 부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협약안만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이제 우려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 구체적인 세부 그 사업들이 확정이 되고 설계가 되면 조금 조정될 여지는 있다, 이렇게 이해를 그렇습니다. 하면 되겠죠. 예. 어쨌든 3천억 중에 이제 1,000억 원은 또 전주시가 현금으로 이제 돈을 조달을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전주시가 채무가 전국에서 뭐 4번째로 많고 또 민선 8기 들어서 국고 보조 없이 자체 또 대형 사업을 여러 가지를 지금 그 발표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이게 과연 재원 조달이 차질 없이 잘 될 것이냐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아마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전주시의 우리 재정 규모가 넉넉한 편이 아니고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 외에도 우리 왕의 궁원 뭐 프로젝트라든가 우리 BRT 구축 사업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한 사업이 산적해 있다 보니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가장 큰 숙제가 되지 않나 싶고요. 우리 전시 컨벤션센터는 우리 전주만 시설이 아닌 우리 전라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광역시설인 만큼 전라북도와 우리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운영에 대한 어떤 협력을 통해 도 균뚝 예산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 중앙부처의 과경반된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아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충분한 어떤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집행부를 적극적으로 도와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지금 뭐 과거에 이 국가 예산을 지금 반납을 했었잖아요. 이 사업이 백지화되거나 중간에 변경되면서 근데 균특 예산도 확보를 해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중앙부처도 그 사업비도 또 조정해야 될 그런 측면들이 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청 소재지 가운데 지금 컨벤션 그 센터가 없는 곳이 지금 전주가 유일하다고 하는데요. 달리 얘기를 해보면 다른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미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 이제 뭐 아주 특수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 대면 접촉 이런 것들이 억제되면서 많은 시설들이 또 사실 상당한 운영난에 시달렸는데 우리가 지금 뒤늦게 뛰어들어서 어찌 보면 그 레드오션인데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김재영 기자도 말씀해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국적으로 컨벤션 센터가 현재 20곳 정도 있습니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컨벤션 센터를 또 추진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되면은 경쟁도 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입지 조건이 떨어지는 비수도권 지역의 컨벤션 센터가 수도권보다는 운영이 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의 가동률은 55%였고요. 대전 컨벤션 센터는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저희와 좀 규모가 비슷한 울산의 경우 2021년도에 문을 연 컨벤션 센터가 좀 한 30%대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동률이 떨어지면은 적자를 보게 되고 지자체에서 세금으로 메꿔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포화 상태고 사업성은 낮아지고 있어서 차별화된 전주만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책으로는 전라북도, 이게 광역시설인 만큼 전라북도와 14개 시군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국내 행사를 유치하고 개발하고 하는 그런 협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예,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얼마 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와 함께 우리 수원, 인천 등 국내 주요 우리 컨벤션 센터를 견학을 다녀왔는데요. 물론 컨벤션 센터가 건립되고 5년 또는 10년 지나면서 우리 주변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들을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 결과를 직접 보면서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컨벤션 시설이 빨리 건립돼야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당연히 전시 컨벤션 센터를 건립한다고 해서 바로 활성화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주시가 가진 장점을 활용해 다양한 전시 행사를 발굴하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적극 협조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2029년도에 이제 컨벤션센터가 개관이 되는데 그 전에 컨벤션센터 성공의 열쇠는 보다 많은 행사나 효율을 유치해서 많은 그 행사 기간 동안 많은 행사 참여 인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타 시도와의 경쟁, 시군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전주시 전시 컨벤션센터 건립 수립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규모 행사 규모, 행사 기관, 그 행사 참여인원에 따른 직접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이런 행사나 대규모 행사나 그 휴일을 유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 예를 들어서 행사 참여 인원이 3,000명, 5,000명 이상이면 우리가 전시 휴일이 중소는 30개가 있고 3,000평방미터 전시실로 있으니까 이 주최 기관의 일부 임대료를 감면하는 방법,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새만금에 2차 전지 특화단지가 조성이 돼서 새만금에 많은 대기업이 옵니다. SK온이나 LG화학이나 LS나 이런 기업들을 수요조사를 할 겁니다. 전시 컨벤션센터 용역 그 수립 용역에서 이런 2차 전지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탄소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식품이라든지 금융 관련 기업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과연 2029년도에 개관이 되면 그 기업들이 전주시 컨벤션센터에서 휴일을 할 수 있는 수요 조사를 용역에서 받을 겁니다. 받고 이 용역에서 어느 정도 수요 조사가 나오면 그 우리가 유치 목표를 설정을 할 거고 유치 목표가 설정이 되면 용역이 끝난 뒤에 전라북도랑 그 추진단을 구성해서 유치 활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우리가 전북 혁신도시에 14개 그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내에 48개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농촌진흥청 같은 경우는 각종 행사나 회의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기관에서는 또 R&D 과제 성과평가 보고이라든지 R&D 과제 평가이라든지 그런 휴일을 많이 있는데 지금은 이 전주시가 그 큰 규모의 컨벤션센터가 없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대전이나 광주로 가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중앙부 쪽 예를 들어 행안부에 뭐 지역균형 발전 그 박람회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시도별로 이게 정례적으로 이게 순회하면서 하는데 여기는 할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컨벤션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행사나 회의도 이번 용역 과정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방문해서 2029년도 개관이 되면 이 회의를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회의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주시에 이제 의사회라든지 건축사회, 그다음에 감정평가사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그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의사회 같은 경우는 3,500명인데 이 대규모로 하기 위해서는 없으니까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도 뭐 광주로 가고 대전으로 가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전주시만 노력을 한다고 해서 그 마이산업 육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박선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이 전주시 컨벤션센터는 전라북도 전체 컨벤션 센터지.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나 전라북도의, 그다음에 교육청, 전주시의, 그다음 도내 대학교, 그다음에 각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상생을 할 계획입니다. 상생해서 마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 과장님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열거를 해주셨는데 이제 예산 확보라든지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또 논의를 해야 될 파트너가 지금 이제 전라북도입니다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직간접적으로 듣기로도 뭐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몇백 명, 뭐 1,000명 이렇게 모이는 행사를 하려고 해도 지역 안에 수용시설이 없어서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라고 했는데 일단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 또 유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열심히 유기적으로 소통을 잘 하셔야 되겠군요. 용역을 하고 있으니 지금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밀하게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냥 그걸 수요조사를 통해서 설정 목표, 이게 유치 목표, 행사나 회의 유치 목표를 그게 설정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우리가 조금 2028년 완공, 2029년 그 개관이니까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세일 활동들을 마케팅을 하려면은 공무원들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그래서 각각 관련 기관 단체 등과 연대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제회의나 대규모 국제회의나 행사는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2029년도 개관하면 그렇게 지금부터 준비해야지
그 개관에 대해서 국제 행사,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점, 지금 시점이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생각난 게 있어 제가 하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전시 컨벤션이 2만 제곱미터인데 그 많은 실내고 1만 제곱미터는 지금 야외 전시 공간 야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필요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이죠. 수요가 발생이 되면 그것은 계획을 지금 이제 현재는 지금 그 계획으로 가니까 예. 만약에 수요가 발생이 된다면 그것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중에 또 세부적으로 구체화되면 이제 윤곽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가 큰 메인홀 이외에도 이렇게 그룹 토이라든가 분임 토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중소규모의 그 실도 여러 실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은 그것은 계획을 하고 충분할까요? 있습니다. 예, 그건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뭐 포화 상태다 운영이 충분하겠느냐 또 우리 저 박선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개관을 한다고 그래서 뭐 2, 3년 안에 바로 흑자 상태로 돌아서기는 대단히 이제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 아까 울산이 30%, 대전이 40%, 광주가 한 55% 가동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제일 좋은 것은 이 시설들이 흑자를 내고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어찌 보면 조금 적자가 나서 세금으로 메우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역 경제 다른 분야에 또 확산하는 파급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뭐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공 그 책무를 위해서라도 또 투입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는군요.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올해 그 지연이 되고 한다 안 한다 또 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들이 많게 진행이 지금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많은 시민들은 또 속도감 있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뭐 일부 이제 앞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지나치게 우리가 대기업에 유리한 저기들을 내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시는 의원들 저 시민들도 시민사회들도 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예. 지금 저 전주 종합경기장은 그 아까 2005년도 이제 무상 양해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2004년도 이제 정책 우리가 연구 용역을 했습니다. 컨벤션 복합시설 지구로 연구실 용역을 해서 지구로 결정해서 2005년도에 이제 양해를 받고 2007년도에 상위계획인 전주 도시 기본계획 이게 컨벤션 복합 컨벤션 시설을 확정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연이어서 전주시 컨벤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을 2012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또 2014년도에 상권 영향 분석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 구상을 또 2019년도에 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수요조사 설문조사를 봤는데 대다수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은 여기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마이스 복합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맞게 이제 우범기 시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컨벤션센터 규모도 확대하고 또 이 마이스 산업이 이제 사회 간접 자본 시설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상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빨리 추진해라. 그래서 이제 시민들께서도 이제 대다수 이렇게 찬성을 하고 이제 이번 의회에서도 많은 진통이 있었지만 대다수 시의원님들도 이 사업은 빨리빨리 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응원을 해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좌구우면하지 않고 빨리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이 사업을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게 선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선전 의원님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김용상 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5년 우리가 전라북도로부터 종합경기장을 양해가 받을 때부터 생각해 보더라도 벌써 18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다양한 이유로 우리가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함에 따라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전주 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장기간 멈췄던 사업을 다시 우리 정상 궤도로 올려놓다 보니 진통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다만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본 사업이 정확하게 잘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 조언적인 성격의 비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정당한 비판은 잘 받아들여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예, 김지영 기자. 예, 그
주민 의견을 듣는 공론화 문제, 그리고 대기업에 유리한 사업 계획이다라는 주장은 종합경기장 개발이 추진되는 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됐던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 계획이 중간에 수정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육상 경기장, 또 야구장 건립공사가 시작됐고 또 롯데와 2028년까지 개발을 마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전주시가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시민단체 등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가 귀를 기울이고 앞으로도 향후 보완 작업 등을 통해서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생각해 보면 지역 안팎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여건이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또 대형 사업을 추진을 하게 돼서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발판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 글로벌 관광 도시 또 100만 광역 도시로 나가자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전주시의 구상이고 또 시민들도 사업이 추진이 되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마무리 발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또 해 나가야 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기자부터 부탁드립니다. 올해 전주 야구장이 철거됐고요.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다른 체육시설이 지금 착공을 해서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또 롯데도 종합 경기장을 개발하겠다고 전주시와 공표를 했고요. 이제 결국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전주시가 투입하는 예산이 1,800원이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 상황이 어려운 전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규모인데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박수환 전 의원님.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선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우리 김용상 과장님을 비롯해 우리 전주시 행정의 부단한 노력으로 우리 종합경기장 개발 사업을 정상 제대로 올려놓을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전주는 전통문화, 역사, 한지, 한옥, 소리, 음식 등 문화자산이 풍부한 도시입니다. 다른 도시들에서는 볼 수 없는 전주만의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전주시가 100만 광역 도시를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풍부한 문화 자원을 잘 활용하여 산업화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시작이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본 사업이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은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2005년도부터 양해받을 때부터 18년, 2012년도 롯데의 쇼핑하고 협약 체결한 이후로 11년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많은 피로감이 쌓여 있고 다시는 이제 시민들이 희망 고문을 받지 않도록 전주시는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롯데 쇼핑과 변경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종합경기장 개발은 이제부터 시작이고 전주 종합경기장을 경제 산업이나 관광이나 문화 산업 등이 함께 어우러지고 또 그거를 중심부로 그 지역을 중심부로 성지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주시만의 컨벤션센터는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라북도라든지 도의라든지 시의 그다음에 이제 도내 대학교 그다음에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그 협업을 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마이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목표를 설정해서 달성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 종합경기장은 60년 전인 1963년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 신축했습니다. 당시 전주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만들었다고 하니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1980년에 다시 전국체전을 위해 재건축한 후 전북을 대표하는 체육공간으로 쭉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곳에 새롭게 쓰여질 역사가 다시 한번 전주의 자랑이자 전북의 희망이 되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사토크는 새해에도 변함없이 전라북도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살피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